예,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의회 의장 권봉수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늘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뵙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우리 취재하러 다니시는데도 어려움이 있으시고 우리 시민들도 다 건강 관리에 부쩍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당초 이제 매주 정례 브리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일정들이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제 2차 정례가 시작되고 본회의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한 주를 건너뛰어서 이번 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식 정례가 격주로 되는 것처럼 돼 있어서요.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렇게 매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구리시의회가 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정례적인 시간을 가지고 그 언론 브리핑을 시작했는데 작은 그 나비 효과라고 할까요? 알기로는 지난주에 집행부에서도 현안에 대해서 그 집행부의 국장 두 분이 현안에 대해서 언론인들을 모시고 시의 입장 또 잘못 전달된 사항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향적인 자세라고 보아지고요. 시의 행정도 이렇게 실제로 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 중간 가교 역할을 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과의 접촉 공간도 집행부가 더 늘려갈 수 있으리라고 보고 그런데 구리시의회 정례 브리핑이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 11월 다섯째 주 오늘 그 브리핑은 지지난주 이제 저희가 보고 끝내고 지난주 월요일 21일부터 1차 정례가 시작되어서 지난 한 주간은 일반 안건들을 처리 다 했고요. 시정질문까지를 해놓은 상태고 이번 월요일서부터 지금 이제 예결특위 활동이 시작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루어졌던 그 정례에서 다루어졌던 주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브리핑해드리고 그다음 현재 예결위에서 지금 예산 심의하고 있는 계략적인 내용, 당시에 본회의에 보고된 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임시회 때 그 세형 주택조합에 대한 그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구성되어져서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4회차 회의까지 활동을 하고 있어서 거기 또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안건으로 잠깐 또 같이 알려드릴 사항까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참고 자료 1쪽에 있는 것처럼 그 2차 정례의 1주차 지난 한 주간에 의회에서는 본회의를 열어서 조례안 4건, 그 동의안 승인안 5건, 그리고 일반 보고 및 의견 정치안 3건, 기타 안건 4건을 지금 처리했습니다. 조례안은 그 4건이 들어왔는데 거기 보신 것처럼 내용에 보신 것처럼 원안 의결이 2건이고 수정 의결이 1건이고 유보가 1건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좀 사연이 있었던 안건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을 조금 백브리핑 해드릴게요. 거기 두 번째 있는 구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과에서 이번에 그 모법인 그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서 1월 1일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표준 조례가 각 시군으로 하달되어서 우리 시에서도 조례안을 제정을 하는 그런 안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법 예고 끝나고 실제로 이 조례안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요. 본인이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광역 지역 바깥쪽에 있는 시군에 기부금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고향에다가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농촌 소멸, 지역 소멸을 좀 막기 위해서 그 세제 혜택도 주고 해서 기부금을 유도하겠다는 그런 법률안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도 줄 뿐만 아니라 기부금액의 일정 상당 30%의 상당에서는 감사의 답례품을 드릴 수 있도록 그 모법이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조례안에 담았는데 이제 농협
그 농업 직렬 쪽, 농협 쪽에서 어떤 그 협의 안건이 들어왔냐면 농협중앙에서도 그 기부금품을 선정하는 답례품 선정, 그 이제 기부했을 때 답례품을 드리는 선정위원회를 조례안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선정위원회에 농업 쪽의 사람도 좀 넣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법 예고가 끝난 다음에 의회로 그런 요구가 있어서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의원 입법으로 수정안을 내서 그 개략적인 틀은 다 똑같고 집행부에서 내는 안건이 똑같고 그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농업 쪽에 종사하는 사람을 넣는다는 하나 조항을 수정안으로 내서 의원 수정안으로 해서 그렇게 수정 의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네 번째 보면 유보안 건이 하나 있습니다. 구리시 물품관리 세 번째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회계과로부터 제출되어져 있는데 내용 중에 두 가지 안이 이제 본회의장에서 조금 질의답변 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임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내용, 그 내용의 하한선이 지금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왜 이렇게 내리는지, 그러니까 상향 조정하는지 2천에서 5천으로 올렸을 때의 자의성이 너무 커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집행부에 질의를 했는데 뭐 뚜렷한 왜 그런가에 대한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집행부와 협의해서 실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뭐 대체한 수정안으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회기에 동일 회기에 수정안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유보시켜 놓고 다음 임시회 때 그 미진한 부분, 그 상향 조정된 부분을 다시 하향하고 두세 가지 조항을 의원들이 수정해서 의결하자고 집행부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보하는 걸로 그렇게 했던 안이 그 세 번째 있는 안건입니다. 그 다음 그 동의안 승인 안건들이 5건이 있었는데요. 그 시민들이 가장 뭐 관심 기울여 주시는 부분들이 그 네 번째, 5번째 있는 동주민센터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교문일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과 수택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계속비 변경 내용들이 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시에서 얘기해 주신 대로 뭐 다 승인이 된 상황입니다. 교문 1동은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교문 1동은 현재 교문 1동 부지, 그러니까 중간에 교문 1동도 행정복지센터 때문에 논란이 계속 있었어요. 지금 현재 부지가 너무 좁아서 여기 우리 아트홀에 있는 주차장으로 옮기겠다고 안이 됐다가 결국 지금 최종적인 안은 현재 있는 부지에 연접해 있는 땅을 조금 더 매입해서 그 자리에 다시 짓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교문일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사 면적도 달라지고 공사 기간도 달라지고 사업비도 달라지고 해서 변경 승인안을 요구했던 거고요. 수택이동도 논란이 되게 많았었죠. 현재 수택이동 행정복지센터 있는 자리에 있는 건하고 그 원천공원, 그러니까 어디라고 해야 되나요? 그 남양시장 건립사업 그 뒤쪽 편에 있는 공원으로 옮기는 안을 가지고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현재는 그 수택이동은 원촌공원 내에 짓는 것으로, 그래서 1년에 사업비 증액, 사업기간 변경 등 때문에 변경 승인안이 들어왔어서 원안대로 다 의결된 내용입니다. 이제 또 하나가 그 위에 있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정기분이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그 시가 이제 뭐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거나 뭔가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1단계로 거쳐야 될 게 이제 그게 공유재산으로 해서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집행부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는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갈 안이
그 4차 산업혁신성장센터 건립안, 이건 그 갈매동에 있는 그 LH로부터 부지를 매입해서 이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 두 번째가 구리시 노인복지관, 그 말 많고 탈 많았던 노인복지관이 리모델링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당초 사업비보다 계속 사업비는 늘어나고 기간 연장되는데 그건 역시도 변경된 내용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리시 노인복지관 증축 계획안이 올라온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제가 주례회의 그 브리핑하면서 설명드렸던 그 교문 일동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가능골 공원, 그 가능골 공원의 지하에다가 기계식 공영 주차장을 파겠다는 내용, 그게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받아들였는데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해결해서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원안 의결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지금 이제 위층 3층에서 특위회의실에서 현재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 그 브리핑 자료, 참고 자료 보시면 이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쪽에 있는 내용이 현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내년도 구리시의 예산 규모입니다. 이 규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지금 예결특위에서 심사하고 있는데 2002년 대비해서 1.81% 정도 그 감소한 약 6,940억 정도의 본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냥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기금도 마찬가지로 기금 규모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다 이제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건건이 다 이제 그 사안별 심의가 거쳐지고 나면은 나중에 브리핑할 때 그 내용들은 조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그 브리핑 참고 자료 세 번째 있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11월 9일 날 좀 1차 회의 개최해서 위원장 및 간사 선임했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안 의결했고 11월 14일 날 2차 해서 업무 보고 및 출석 요구안 의결해서 보냈고요. 11월 18일 날 3차 회의를 해서 참고인을 채택하고 그다음에 구리 그 집행부로부터 구리 세용 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자료가 뭐 한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 20년에 걸친 자료다 보니까 제출된 참고 자료가 그리고 지난 금요일 11월 25일 날 4차 회의에서는 참고인 의견 진술을 청취했습니다. 참고인으로는 그 세용 주택조합 피해자들을 대표해서 그 대표자가 오셔가지고 기간에 쭉 브리핑 피해자 쪽의 얘기들 쭉 전부 청취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그 이번 1차 정례의 1주차 회의에 관한 브리핑 해드린 자료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조금 심층적으로 이성화 국장님. 도청도 그렇고 임무실도 그렇고 예산이 다 늘어나는 시대인데. 네. 여기 보니까는 내년도 예산이 1.8억 감액된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더라고요. 네. 이거 뭐 특별한 이익이 있는지 복지수역에 갈수록 늘어나고 하는데 예산 수준은 뭔지 어떤 차이인지 좀 파악해 보셨나요? 예, 이제 위에서 예결특위에서 뭐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 파악될 텐데 핵심적인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줄은 건 아니고요. 특별회계, 우리 이제 특별회계가 하수도 특별회계가 있는데 그쪽 회계 쪽에서 아직 잡히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줄은 거기 때문에 일반 회계의 거기 보시면 그 밑에 한번 보시겠어요? 일반 회계하고 특별 회계 나눠져 있는데 일반 회계는 1.42% 증액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감돼 있는데 특별 회계에서 17.80%가 지금 그 줄은 거죠. 세모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1.81%가 줄은 걸로 되어 있고 이 특별 회계는 아시겠지만 대부분 상수도, 하수도 특별 회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자체 예산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국도비 사업 내려오는 것들인데 이제 그 회계 쪽에서 잡혀 있는 것들이 추가적으로 잡혀나면 될 거고 일반 회계는 그냥 전년도 수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증액된.
세모를 거꾸로 표시해야 됩니다. 이게 표기랍니다. 표기법이라서 그냥 이렇게 주길래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거꾸로인지 물어보겠습니다. 대리하는 이동 기자는요. 네. 담배품 선정위원회에 농업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을 포함한다고 했는데 거기 쪽에 농업 분야를 대표하면 어떤 분야가 농업 분야일까요? 이제 그렇잖아도 이제 오늘 아침에 농협 관계자가 오셔가지고 요 조례 때문에 말씀들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 법의 취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역에 우리 영호남 지방 지역 쪽에 있는 지역 소멸, 뭐 인구 감소 이런 문제들을 국가적으로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재원들을 잡아내자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답례품을 나눠주는 그러니까 기부금의 30%를 답례품을 드릴 수 있도록 한 이유가 뭐냐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향 쪽에다가 기부금을 내게 유도도 하려니와 그 일정 부분을 답례품을 해서 지역의 특산품을 출향 기부하신 분들에게 보내면은 지역의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제 그렇게 설계된 취지인데 사실은 이 수도권에 있는 우리 구리시 같은 데서는 출향하신 분들이 이제 구리에 그 기부를 하도록 유도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 답례품 드리는데 우리 자체가 농업과 관련해서 뭔가 특산품을 특별하게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농협 관계자분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꼭 그 답례품이 뭐 특산품이어서 눈에 보이는 쌀, 배 보내는 것만이 답례품 아닐 수 있다. 예를 들면 얼마든지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통해서도 그런 답례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예컨대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구리시가 이제 서울하고 인접해 있어요. 그럼 서울에 거주하시는 구리에서 출향하신 분이 구리에다가 기부금을 내시고, 근데 그분들에게 없는 특산품을 억지로 만들어서 보낼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구리에 있는 지역에 뭐 주말 농장을 만들어서 주말 농장 운영권을 답례품으로 드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오히려 인접해서 교통이 가까우니까 구리에도 와서 농사도 짓고 주말이면 구리에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뭐 이런 이제 아이디어들이 이제 지금 답례품의 개념은 얼마든지 확대돼서 상품권으로도 될 수 있고 현물로도 될 수 있고 어떤 서비스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앞으로 발굴해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농업 분야에 계신 우리 농협도 그리고 우리 시에도 아직도 장목반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의 어떤 의견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해서 조금 조항을 집어넣었던 내용입니다. 네, 우리 송 국장님. 부인이 소문한 게 있는데 대변사님이 그전부터 궁금했던 사안이 하나 있는데요. 네. 국회나 도의회에서는 이런 유보권이 별로 볼 수가 없어요. 네. 상임위가 있으니까. 예. 이처럼 상임위가 없으면 이제 도의회에서 얘기하는 유보 계속 상정이죠. 어떻게 보면 유보라는 네, 그렇죠. 유보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이나 유익규칙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도의회나 국회 그리고 상임위원회가 있는 의회를 운영을 할 때는 본회의에서 유보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상임위로 다시 회송시켜 가지고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하게 하거나 그런데 이제 구리시 의회는 현재 상임위가 없어서 이제 직상정을 해서 본회의에 했는데 본회의에서는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경우의 수가 뭐 가결시키거나 부결시키거나 수정 가결시키거나 이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결을 시키면은 다시 절차 진행이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입법을 하게 되면 입법 예고서부터 다 다시 절차가 진행되어져야 되고 그런데 이번에 유보된 안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개정안의 취지에 의회가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닌데
한두 가지의 조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부분에 대한 액수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부결시키고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서 하면은 올 연내 처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동일 회기내 지금 제 2차 정리의 319회 구리시 의회 내에서는 이 안건을 수정안을 상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일단 유보시키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320회 임시회를 소집해서 그걸 상정하고 수정안을 집어넣어서 수정하자 이제 이런 그 편의성 문제가 생겨났었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하는 것은 유보조치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되며 네. 다음 회기 대회에는 자동 상정이 되는지 근데 규칙에 의해서. 자동 상정됩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 회기에 임시회 때 자동 상정시키고 수정안 내서 수정안으로 의결할 겁니다. 또 하나는 상임위는 없어도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의원 7명이고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집행부 공무원들을 불러서 이런 불합리한 점을 지적해서 아예 상정을 다음 회기 2번씩 유보를 하고 네네. 운영위에서 그걸 걸렀으면 보기에 더 매끄럽고 좋지 않은가. 운영위에서 상정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상정을 안 하면 될까요? 부의가 왔다고 해서 꼭 부의를 심의를 해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부의가 오면?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사실은 주례회의 당시에 서로 이 부분에 대한 그 문제가 짚어져서 그때 이제 수정을 했으면은 운영위원회에서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현재 구리시의회에서 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역할처럼 관계 공무원들을 배석시키고 뭐 질의답변 과정을 마치고 그런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구리시는 현재 상임위원회는 만들지 못하니까 운영위원회는 말 그대로 그 회기 결정이라든가 의사일정 결정을 위한 내부적인 용도로 주로 사용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집행부 공무원들을 불러가지고 본회의 때처럼 질의답변 과정에 문제가 발생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걸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원래 그러면 그걸 주례회의에서 짚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상정을 안 시키거나 했었을 수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그 이후에 발견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례회의 끝난 이후에. 이게 큰 건 아니더라고요. 보면 유보안이 나오면 사전 조율이 집행부고 매주 주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견 조율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앞으로 하여튼 유념해서 사실은 온당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가 없으니까 주례회를 통해서 충분히 집행부와 사전에 질의답변하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 없어서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은데 제가 매끄럽지 못해서 유보까지 가게 돼서 앞으로 의장하는 동안에 이런 일 없도록 각별하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민수 이사님입니다. 네. 해양 주택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주택자 관련 토지 소유자 억울한 피해 구제를 시의장님께서는 어떻게 노력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시의회 의장으로서는 행정사무소사 특별위원회 구성한 게 시의장으로서는 아마 노력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지난번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2003년, 2000년 어간서부터 쭉 비롯되어진 일이고 이게 단순히 의회가 구리시의 행정행위에 의한 뭐 잘잘못의 부분이기보다는 그 사인 간의 조합과 조합 또 조합들과 시공사 또는 뭐 시행사 간의 이런 사인 간에 발생한 문제의 성격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호소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셔서 의회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인가를 그 피해를 직접적으로 호소받으신 우리 신동아 행정사무소사 특별위원장하고 고민한 결과가 여하튼 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간의 쭉 행정행위 전체를 그래도 한번 좀 살펴보고 의원 정치도 해서
혹시라도 우리 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행정 행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잘못을 좀 바로잡고 그래서 그 피해자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한 일이어서 그 외에 제가 특별히 의장으로서 그분들에게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난 한 주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에는 이제 월요일서부터 의원님들이 오전부터 시작해서 저녁 어제도 보니까 7시 다 돼서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식사 시간도 거르고 점심 때도 12시 한 40분 되니까 끝내시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할 것 같고요. 이제 부가해서 조금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그 브리핑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제 민원 상담관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2회 추경과 3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던 걸 의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23년도 본 예산에도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 민원상담관 운영을 변경하겠다. 이제 이 민원상담관을 당초의 방침에서 바꿔서 운영하겠다라는 그 예산 설명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변경하기로 했냐면 당초에는 그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또는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실정에 밝은 사람 10명 이내의 민원상담관을 임기 2년으로 위촉기간 2년으로 뽑아서 가로 열고 연임 가능 이렇게 써놓고 근무 장소를 민원상담실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시청 2층에 본현관 옆에 보시면은 그 민원인들 잠깐 앉아 있는 안쪽에 보면 민원상담관실이라고 자그마한 방이 있는데 그 방과 각동 민원실에 배치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원래 계획 취지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도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주 5회 10시부터 16시까지 그래서 1일 7만 원씩 그렇게 근무를 하시겠다고 원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난번 설명드렸는 것처럼 의회 의견이 그렇다. 각 민원실에 파견하는 민원상담관이 결국은 시장의 암행어사 역할을 하는 것도 같고 일단 주민들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민원상담관들에게 어찌 보면 급여적 성격으로 주 5일 근무시켜서 주는 것들이 시민들이 원치 않는다. 이제 그런 의견 제안을 했더니 이제 변경한 게 어떻게 변경했냐면요.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그리고 한 항목을 넣어줬는데 이건 우리 의회를 배려한다고 넣으신 것 같습니다. 전 시의회 의원 또는 행정에 해가지고 이제 대상을 전 시의원까지 하겠다고 확대 하나 해놓고요. 근무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의회가 지적했던 각동 민원실에는 파견하지 않겠다. 그래서 어디에만 파견하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본관 2층에 있는 민원상담실하고 1층에 있는 종합민원실에 파견을 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현장 출장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주 5회 근무하던 것을 주 3회 근무해서 민원 접수 현황에 따라 근무일 변경을 하겠다. 이렇게 변경 계획을 세워서 그에 기반해서 소요 예산을 10명 곱하기 3일로 해서 52주 곱하기 7만 원에서 1억 정도, 1억 9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본 예산에 편성해서 올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예결특위 의원님들께서 이 안을 가지고 심의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보다 조금 이제 개선된 안으로 우려됐던 부분은 보완했지만 민원상담관의 기조는 하나 유지되고 있고요. 우리 요거 한 부씩 좀 나눠주시겠어요? 저 한 부 주시고. 의회에서 구리시로 그 지난 24일 날
발송한 공문입니다. 이건 이제 의회에서 발송한 공문이어서 기자 여러분들께 제가 공개해도 가능하다고 싶어서 공개를 하는 공문인데요. 구리시 총무과 333-885 2022년 11월 18일과 관련인데 위호로 통본된 의전 기준과 관련하여 주요 내빈의 의전 순서 변경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니 즉각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구리시 의회에서 집행부로 보낸 공문입니다. 이 공문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공문을 보냈는지 배경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날 구리시 총무과로부터 의회로 18일자 실행해서 21일 날 접수돼서 공문이 하나 왔습니다. 공문이 뭐냐면은 제가 이걸 카피해서 못 드린 이유가 이게 비공개로 시에서 해놓은 공문이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해서 의회가 받은 자료여가지고 제가 임의로 언론인들께 보내드리면은 이게 뭐 정보공개법에 위반될 것 같아서 내용만 제가 보면서 하겠습니다. 총무팀장이 기한하고 행정지원국장, 경제재정국장, 시장 그리고 사인받고 협조자가 정책보좌관까지 협조받은 2022년 구리시 의전기준 작성해가지고 만들어진 공문이었습니다.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요. 거기 보면은 변경사항 해가지고 지역 당협 가로 열고 운영위원장 순서 변경 해서 앞으로 시에서 할 때는 시장, 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지역 당협위원장, 도의원, 시의회 부의장, 시의회 운영위원장, 시의원 순으로 의전을 진행한다 이렇게 바뀐 공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공문을 이해하시려면은 4년 전인 그보다 4년 전인 2018년에 전임 안승남 시장 시기에 실무자서부터 시장까지 서류된 사인을 보시면은 지난 4년간 구리시의 의전 진행 순서는 어떻게 진행해졌냐면요. 여기에 보면은 당시 그러니까 2018년 공문에 의해서 시장, 의회 의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사단장, 교육장, 경찰서장, 세무서장, 소방서장 즉 구리시에 있는 관공서 기관장 순서 이후에 11번에 정당 대표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세칙란을 보면 정당 대표의 당시에 구리시에는 정당이 3개 당이 있어서 3개 당 위원장들이 여기에 이제 소개될 수 있도록 의전수가 정해져 있었는데 이 의전을 그러니까 11번에 있던 정당 대표를 지난 11월 19일자에 4번째로 끌어올리는 안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당협위원장 해가지고 11번째 있던 순서를 각 기관장들이라든가 선출직 공무원들보다 앞서서 소개하고 인사할 수 있도록 의전을 구리시에서 진행하겠다는 의견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구리시의 의견을 전해드린 겁니다. 일단 그 위에 있는 시장, 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지역 당협위원장, 도의원, 시의원 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구리시 의회에서는 시장, 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순이어야 맞다. 그리고 당협위원장은 그 다음 알아서 하시라고 시의회에서는. 그런데 어제 참고로 어제 10시에 구리시 그 대강당에서 우리 도의회 그 주최하고 우리 지역의 이은주 도의원이 그 주관해가지고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에 관한 정책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갔더니 의전 순서를 어떻게 하냐면은요, 의장이 못 오니까 도의회 의장이 못 오시니까 영상으로 축사를 도의회 의장을 시키시고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번째로 하시고 그리고 교육행정위원장인 도의회 김미리 교육행정위원장이 축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도의원 백현종 도의원이 축사를 하시고 그 다음 시장이 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의회 의장이 축사를 하고 그리고 교육장이 식사를 했습니다. 도가 주관하는 행사에 당연히
도의회 의장, 뭐 도지사, 도의회 의장, 도의원, 도상임위원장이 하는 건 당연히 맞지요. 그러면 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저희 의회 의견으로는 당연히 시의회 의장, 그다음 시의 부의장, 운영위원장, 시의원, 그리고 도의원 그다음 이게 맞다라는 저희 의견을 하나 드린 거고, 또 하나는 지난 4년간 정당 대표가 복수의 정당 대표가 의전 순서에 있어서 11번에 있던 것을 이렇게 4번으로 끌어올리려는 이유를 이해 못하겠습니다라는 우리 의회의 의견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집행부의 입장은 한번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 한번 취재를 좀 부탁드리고, 어느 게 진짜 의전에 맞는 것이고 실제로 불편부당하게 시의 전체적인 행사 진행에 맞는 것인지는 한번 시민들께 실제로 한번 판단을 구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제가 이 서류는 시의회에서 요구해서 받은 자료라서 제가 이렇게 배부해드리지 못하는 점은 좀 양해해 주시고, 두 건 다 아마 행정정보 공개나 어떤 언론 취재를 위해서 받으시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답변 드릴 게 있으면 해주셔도 좋고요. 의전을 85년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셨어요? 다 살펴봤습니다. 근데 뭐 이제 개략적인데 이렇게 정당 대표를 네 번째 이렇게 올리는 건 되게 파격적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다음에 시도마다 시의원하고 도의원을 어디를 먼저 하느냐는 각각의 지역 행사 성격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뭐 이런저런 갑론을박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핵심 내용인 이번에 그러니까 구리시에서 그 개정한 핵심 내용이 아예 공문에도 그렇게 적혀 있어요. 기준 및 변경 사항 해가지고 변경 사항 빨간 저기로 저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지역 당협위원장 순서 변경. 그러니까 구리시의 의전 순서 변경은 뭐 시의원, 도의원 이거 변경한 게 아니고 오직 10번에 있던 당협위원장을 4번으로 끌어올리는 게 의전 순서 변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온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일단 정당법상 지금 지역에 있는 당협 또는 무슨 지역위원회는 법적 단체 아닙니다. 정당법상 보장받고 있는 건 광역단체에 있는 도당까지가 정당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거고, 지역에 있는 당원협의회 무슨 지역위원회 이건 임의로 어찌 보면은 좀 거칠게 말하자면은 구리시에 그러니까 구리시 경기도당에 가입되어 있고 주소지가 구리에 있는 당원들이 임의로 만든 단체일 뿐이죠. 법적 그 어떤 단체도 아닌데 그런 그 법적 단체가 아닌 단체의 대표자를 시민들의 직접 선출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 그다음에 국가가 정말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장들보다 먼저 의전서열에 배치하는 것이 결코 온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예, 우리 박경기 부장님. 예, 그 방금 설명한 의전 순서에 대해서 지금 이 공문이 구리시 의회 이름으로 집행부로 전달됐잖아요. 네네. 혹시 물론 이제 그 의장님 지적하신 부분들이 타당해 보이는데 혹시 그 다른 의원들과도 이게 의견이 조율이 돼서 이렇게 이건 뭐 의원님들하고 의견 조율해서 그렇게 표현하면 이제 시에서 의회로 공문 보낼 때 시민 전체를 받지 않고 그 위임 받은 것처럼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이런 공문 시행은 의장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들 개별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기자님들께서 물어봐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제 정식 브리핑 세 번째이고 또 계속 진행해 나가고 제일 좋은 그림은 한 주 의회에서 의장이 저 정례 브리핑하면 그 다음 주에 시장이 저 본청에서 우리 기자님들 모시고
시 현안에 대해서 브리핑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좀 더 많은 시의 행정사항에 대해서 접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좋은 방식으로 선순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그 단초가 지난주에 집행부의 국장 두 분이 브리핑하는 걸 보고 충분히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그런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여튼 바쁘신 중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구리시의회 열심히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의회라는 캐치프레이즈에 맞게 그 시민들께 알려드리고 시민들의 의견 전달받고 그 가교 역할을 언론인 여러분께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